안녕하세요. 북을 올려 여러분. 네. 오늘 설명할 책은 바로 이 문명의 붕괴입니다. 네. 저자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다들 알고 있죠. 굉장히 두꺼워요. 네. 굉장히 두껍고 보면은 이제 청균새보다 더 두꺼운 책이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졸릴 수도 있어요. 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다들 많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좀 이분이랑 나중에 뭐 소개할 그 마칠라프 스밀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저자가 있는데 이 두 분들은 데이터로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사회 형상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약간 지칠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책을 다 덮고 나면은 납득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르다 다이아몬드가 석학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어, 이 사람의 책이 널리 읽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총균세보단 이 문명의 붕괴를 더 먼저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좀 제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준 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총균세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 유럽 대륙은 남미 대륙을 중남미 대륙을 침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유럽 대륙이 승자가 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한다고 보면은 이 문명의 붕괴는 과거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문명의 붕괴를 이룬 요인들이 오늘날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는 총균세보다 더 권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한 그 문명의 붕괴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인구 규모, 정치, 사회, 경제 형성의 급격한 감소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넓은 지역이란 게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뭐, 노르웨이, 그 그린란드, 나는 뭐 이제 인도네시아의 섬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드는데, 뭐, 거기가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이긴 한데,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적용한다면은 전 지구를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류, 문명이 이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붕괴가 왜 일어나냐 할 때 그 원인으로는 환경 파괴, 기후 변화, 적대적인 이유, 그리고 우호적인 무역국,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이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의 자각성. 이 자각이 실패할 경우 이제 문명의 붕괴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 책은 원인을 짚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시들을 쭈쭈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 이 동영상에서도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제가 뭐 기억나는 간단한 요약과 제가 생각나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섯 가지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문명의 붕괴가 일어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IT 섬이었어요. IT 섬이 아니라 이스터 섬이었죠. 예. 그 이스터 섬이 유명해요. 거기 이스터 섬에 그 석상들, 모아이 석상들이 주주죽 나열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관광지로 유명하죠. 예, 지금 이게 칠레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섬인데 아니면 호주로 통해서도 아마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원주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발견했을 때. 예, 토착민이 원주민이 없었고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거기랑 메마른 땅에 그냥 석상들만 쭉 나열해 있었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참 미스테리였던 섬이었었죠.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여기에 왜 사람들이 한 명도 살지 않을까? 왜 아마 왜 전멸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그 초반에 이 이스터 섬에는 많은 그 원인은 이제 과도한 벌목이에요. 벌목이라는 환경 파괴죠. 그 이스터 섬에서는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이게 이스터 섬이 그렇게 큰 섬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살 정도의 그런 자원을 포함한 그런 숲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터 섬의 족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족장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집단들이 켜지면은 이제 또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그 새를 과시하려면은 이제 뭐 돌을 걷되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모아의 석상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런 큰 돌들을 이제 깎으려면은 그 이제 가지고 오려면은 많은 숲들을 파괴를 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이런 큰 돌들은 부정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숲 중심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돌들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죄다 그 앞에 있는 이 큰 바위에 가리고 있는 그 나무들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네, 다 전부 다 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볼목을 자꾸 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 숲이란 거는 이제 그 숲 자체에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뭐 열매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숲이란 것이 어떤 갯벌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은 생물종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숲을 깎으면서 모든 생물종들이 다 파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생태계를 다 파괴하면서 점점 그 이스터 섬의 사람들이 먹을 것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 저자가 말을 해요. 저자가 이런 이스터 섬의 그 벌목과 환경 파괴와 그거에 따라서 이스터 섬이 점점 황폐화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됐다라고 강연에서 설명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물어봤대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나무를 깎은 마지막 나무를 벌목한 원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벌목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저자가 띵한 거죠. 정말 무슨 생각으로 벌목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이제 숲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점점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해졌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무까지 벌목을 한 걸까? 이 저자가 추적하기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만약 숲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느껴지고 이제 그 벌목을 중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벌목이 조금씩 그러니까 숲 전체 규모로 봤을 땐 조금씩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위기도 조금씩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조금씩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마지막 나무를 깎아도 자기들이 뭐 조금 더 힘들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나무 한 그루까지 다 벌목을 했다. 이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무섭게 다가왔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이제 아시겠지만 다 기후위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여름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심각성을 공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1도도 아니고 0.01도씩 높아지고 있어요. 0.01도씩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각을 못해요. 오늘은 작년보다 조금 더 더워졌네. 이제 내년 되면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씩 더 더워졌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없이 상승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0.001, 1 정도 올라갔는데 뭐가 위험해? 그냥 버티면 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기가 와도 그거에 대해서 저번보다 약간 더 힘들어졌네? 사람들이 저번보다 이제 열사병에 대한 사상자,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사상자가 조금 더 늘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오늘날 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미국, 한국, 일본, 뭐 서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사실 에어컨을 이제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위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데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조금씩 더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조금씩 더워지면서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시원한 곳에 있으면 돼요. 하지만 개활도상국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워지면은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일을 좀 더 덜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뭐 30분 쉬겠죠. 근데 나중에 1시간 쉬겠다. 아니면 2시간 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 자체의 그 개발도상국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GDP가 낮아지는 거, 그 경제 수준이 낮아지는 건 물론 그게 요즘은 모든 전 세계가 다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이제 선진국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느 도상국에서 광산업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버려요. 너무 덥다. 이런 처우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면 파업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까지. 그러면 거기서 광산에서 캐던 광물들을 우리가 더 이상 공급을 갑자기 못 받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예시로 냈지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퍼질지는 몰라요. 예. 지금 요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독일은 원래 낮잠이란 게 없어요. 그 스페인은 이제 시에스타라고 뭐 점심 시간에 잠깐 사람들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는 건데 독일 사람들은 이걸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이걸 뭐 게으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도 시에스트를 가져야 된다. 낮잠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유를 누린다, 복지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경제 전체로 보면은 생산성이 어떤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을 덜 한다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특히 독일처럼 이제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그 7천만 명까지는 아니겠죠. 경제 그 활동 인구가 뭐 예를 들어 5천만 명, 4천만 명이 갑자기 2시간을 쉬어버리겠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손해겠어요. 네. 나라적으로도 그리고 우리한테도 뭔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을 만약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면은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이스터 섬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환경 파괴의 심각성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도 주는 그 시사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을 할게요. 그 여기서 말한 그 5번째 원인이 문명의 붕괴의 5번째 원인이 문제를 예측하는데 실패했을 가능성 혹은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한 집단이 이를 인지하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 세 번째, 감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시도에 실패했을 가능성.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예측한 데는 지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가 분명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를 아직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뭐 왜냐면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시도를 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인지했어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지금 저는 이 위기에 봉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가 첫 번째 원인, 환경 파괴, 그리고 5번째 원인, 그 문제를 인지했어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문명의 붕괴 위기가 크게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익했었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